도산안창호함 배치3가 등장하면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의 잠수함을 뛰어넘는 압도적 전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독일에서 도입한 기술로 잠수함을 처음 건조할 당시만 해도 핵심 부품과 센서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음탐기, 음향흡수 소재, 초고강도 특수강 등 최첨단 잠수함 핵심 기술들이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 배치3에 장착될 새로운 함수음탐기는 과거 2차원 탐지를 넘어 적 잠수함의 수심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해역 특성에 맞게 설계된 음향 블랙홀 흡수체 기술은 외부로 방출되는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 은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철강업체와 공동 개발한 초고강도 특수강은 기존 HY강 대비 20% 이상 강도를 높여 400m 이상 깊은 수심에서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산안창호함 배치3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최신 핵잠수함조차도 한국 앞바다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배치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독일 기술에 의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잠수함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개발하며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도산안창호함 배치3입니다. 특히 이번 배치3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기술은 바로 독자 개발된 함수 음탐기, 선측 배열 음탐기, 그리고 음향 블랙홀 흡수체입니다. 먼저 함수 음탐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음탐기는 잠수함이 전방의 수중 환경을 탐지하고 적 잠수함이나 함정을 감지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전까지 한국 해군은 이 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의 협력 아래 독자적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음탐기는 중주파 대역에서 작동하며 능동형과 수동형 소나 시스템을 모두 탑재하여 입체적인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적 잠수함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수심뿐 아니라 더 깊거나 얕은 곳에서도 정확한 표적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3차원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과 같은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합니다. 더불어 배치3의 예상 배수량이 최소 4,000톤 이상으로 커지면서 음탐 장비가 탑재되는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고 탐지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기존 잠수함 대비 탐지 거리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측 배열 음탐기의 중요성입니다. 선측 배열 음탐기는 잠수함의 양측면을 따라 장착된 음향 탐지 시스템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수만 개의 음향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먼 거리에서도 적의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 매우 제한적이며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한 시험에서 우수한 탐지 정확도와 신뢰성이 입증되어 선측 배열 음탐기의 독자 개발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측 배열 음탐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또 다른 핵심 기술은 바로 삼축능동 마운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선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적극적으로 제어하여 음탐기가 잡아내는 음향 신호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잠수함이 해저에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소음까지 잡아내는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음향 블랙홀 흡수체입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의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 은밀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향 블랙홀 기술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엔진 소음이나 승무원 생활 소음을 흡수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해외 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하려 했지만 시험 결과 해외 기술이 한국의 다양한 수심 및 온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설계한 나선형 흡수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수중에서 음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심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수압 아래에서도 소재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음양 블랙홀 기술과 삼축 능동 마운트 기술이 결합되면 잠수함의 탐지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적의 대잠 초계기나 함정의 탐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준의 소음 억제 기술을 통해 도산한창호함 배치3가 헌터킬러급 임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 바로 초고강도 특수강입니다.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서 높은 수압을 견디며 작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특수 소재가 필수적입니다. 도산한창호함 배치3는 기존에 사용하던 HY80 또는 HY100 특수강보다 약 15에서 20%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진 초고강도 특수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신형 특수강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이미 여러 차례의 테스트에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신소재가 적용되면 잠수함은 4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도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높은 수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적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작전 심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도산한창호함 배치3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넘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독자적 기술 확보를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잠수함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널리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도산한창호함 배치3 사업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매우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잠수함의 핵심 성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은밀성으로 이는 음향 신호와 자기장 신호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호자 기술은 잠수함 선체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장 교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의 대잠 초계기에 탐지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본래 잠수함은 강철 구조물로 이루어져 자기적 특성 때문에 탐지될 위험이 크지만 이 소호자 기술을 활용하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수함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높일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할 때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이지만 몇 년 내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연료전지 기반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결합하면 기존 디젤 잠수함이 갖고 있던 최대 약점인 빈번한 스노클링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기 자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한창호함 배치3 정도의 규모를 가진 잠수함에서는 공간과 무게적인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탑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산한창호함 배치3는 이러한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이 종합된 결과물로 사실상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선진적입니다. 특히 독자 기술로 개발된 대형 함수 음탐기와 선측 배열 소나는 기존 잠수함과 비교해 탐지 범위와 정확도가 대폭 강화돼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일부 핵 추진 잠수함 수준의 버금가는 은밀한 작전 능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캐나다나 폴란드 등 해외에서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잠수함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214급이나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 제한 및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이 상당한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수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해 유지 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사업 당시 독일산 부품의 공급 제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한국이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연구소와 방위산업체가 협력하여 중요한 부품과 소재를 자체 개발하는 데 집중한 결과
현재는 잠수함의 주요 소나 시스템 및 특수 소재들을 독자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도산안창호함 배치3의 예상 배수량은 약 4,000에서 4,200톤으로 평가됩니다. 자망 가능한 심도는 약 400m로 추정되며 이는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약 2,000톤, 자망 심도 약 250m보다 뛰어난 성능이며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이 약 2,000톤, 자망 심도 약 300m 내외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양 블랙홀 흡수체와 능동 마운트 기술의 적용으로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전 모델 대비 15% 이상 감소했고 초고강도 특수강의 인장 강도는 기존의 HY100 대비 최대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산안창호함 배치3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잠수함으로 평가됩니다. 도산안창호함 배치3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실전에 배치될 경우 한국 방위 산업은 부품 수준이 아닌 완성된 무기 체계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6일 폴란드 잠수함 보고서 영상입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등 도합 9개 나라가 인접해 있는 발트해는 최근 유럽 바다 중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트해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주가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는 발트해를 거쳐야만 외해로 나가는 해로를 확보할 수 있어 발트해를 둘러싼 유럽의 군사 긴장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트해와 접해 있는 폴란드는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주요 전투함은 도입 예정 수량까지 모두 합쳐도 호위함과 초기함이 10척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잠수함은 90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공군이 F-35를 도입하고 육군이 K9과 K2, 천무를 대량으로 실전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폴란드 해군의 군 현대화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이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3조 원을 넘기는 오르카 프로젝트는 도합 세척의 신형 잠수함을 통해 폴란드 해군의 작전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폴란드 내부에선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방산업체 중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호평하는 보고서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무장 탑재 능력을, HD 현대중공업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에 대해선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을 건조하며 보여준 SLBM과 무장 탑재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 장보고 3 배치2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6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 3 배치2 3척의 건조를 모두 도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3척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중 2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한 업체는 엄밀히 말해 한화오션의 합병되기 이전의 대우조선해양이지만 대형 잠수함 건조 경험에선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폴란드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 배치2의 SLBM 발사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경쟁 국가의 잠수함들은 이러한 무장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유무는 전술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수중에서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만 수행하려 한다면 단순한 어뢰 발사관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격은 어렵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어뢰 발사관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며 더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크기가 작은 디젤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과 경쟁을 펼치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의 디젤 잠수함엔 제대로 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한국산 잠수함의 무장 체계는 압도적인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기관에선 한국을 통해 잠수함과 미사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은 3,600톤급이란 크기에 걸맞게 도합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SLBM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인 러시아인 만큼 폴란드가 발트해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연 강력한 무장체계를 갖춘 장보고 3 배치2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덧붙여 보고서엔 한화그룹과 폴란드의 다른 방산 계약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폴란드가 한화의 K9 천무를 도입하면서 적시에 무기를 납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상무기 체계 납품이 오르카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납품에 대한 입증된 실적은 간과해선 안 될 핵심 요소라는 것이 해당 보고서가 말하는 점인데요. 한화오션이 무장체계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면 HD 현대중공업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잠수함 분야에선 한화오션의 경험이 많지만 호위함 등 수상함 분야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의 성과도 작지 않은데 특히 필리핀이 도입한 4척의 최신형 호위함을 모두 제작한 업체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해군 및 해외 조선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폴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해군은 잠수함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열악한 폴란드의 조선업 성장까지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의 레몬토와 조선소와 MRO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있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업체와의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의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무기의 가격과 성능으로만 결정되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기타 절충교역 등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한국 방위 산업의 장점으로 기술 협력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폴란드와의 수출 협상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각기 나름의 장점으로 폴란드의 호평을 끌어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유럽 방산을 긴장하게 만들 소식은 또 있습니다. 지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고배를 마셨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아예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5일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과 함정 수출 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화오션은 잠수함,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분야를 주도하되 이와 동시에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과도한 내부 경쟁으로 인해 해외 사업 수주를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두 기업은 호주 호위함 사업 이전부터 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기술 유출 등을 문제로 양사가 서로를 고발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이것이 결국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상호 간의 지나친 비방으로 이어지며 일본에 밀려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필두로 여러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에게 실패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결과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두 방산업체가 상생을 도모하는 결단을 내렸고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는 얼마든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양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해양방산 분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선 해양을 둘러싼 군사분쟁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신규 함정을 도입하며 대응 전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비롯하여 수상함 등 각종 전투함의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주요 잠수함 수주 사업만 하더라도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함정은 도입 후 30에서 40년 정도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해서 유지와 보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한번 수출에 성공하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까지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25년에 잠수함 수출 성과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등장한 보고서의 호평처럼 한국 방산업체가 폴란드 시장을 휩쓸고 잠수함의 본가인 유럽의 콧대를 완전히 눌러놓기를 응원하겠습니다.